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배경을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총 8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네, 8차에 걸쳐서 일어났고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십자군 전쟁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던 그 배경과 또 1차 십자군 전쟁의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차, 3차 십자군 전쟁의 대략적인 거를 간단하게 넘어가고, 중요한 건 이제 4차 전쟁입니다. 4차 전쟁. 4차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파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2차 십자군 전쟁은 1147년에서 1149년, 그러니까 약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됐죠. 이때 이제 회교도들이 LSC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동북부 요새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위태롭다라는 소식이 이제 유럽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루이 7세, 또 독일의 콘라드 황제 등이 힘을 합쳐서 십자군을 이제 모집을 해서 20만 명의 군인들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터키군에게 이제 참패를 당하게 되고요. 1148년에 다마스커스 침략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루살렘의 라틴 분국의 유지 비결은 당시 회교 군부의 내분 때문에 위기를 또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뭔가 좀 이렇게 완벽한 팀워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일단은 이제 회교도 쪽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더 나섰다라는 것이죠. 네. 이 전쟁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는 십자군 원정의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웃기죠? 예, 전쟁에 동원된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데, 정작 위 지도층들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거죠.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서유럽의 경제와 사회를 자극하는데 이 이슬람 회교도들이 이 세력이 굉장히 자극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또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슬림의 중간 상인들이, 유통을 이제 주로 하는 중간 상인들이 이 유럽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 개척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거 돈 벌 수 있는 기회구나, 이쪽 유럽 쪽이, 이런 판단을 하는 계기가 이 2차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네. 결국 죽어 나가는 것은 밑에 군인들이에요. 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3차 십자군 전쟁은 1189년에서 1192년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89년, 90, 91, 92 한 3년 정도 걸렸죠. 자, 2차 십자군 전쟁 이후 40년간 마호멧 군부의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예루살렘의 라틴 분 왕국이 버틸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때 이집트의 살라딘이 1187년 7월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교황의 호소로 영국만이 이제 이 전쟁에 이제 참전을 하게 돼서 3년 8개월 동안 살라딘과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공격을 하는데 1192년 9월에 5년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리차드 왕은 키프로스를 함락하게 돼서 해안 지역의 전초 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전쟁의 이면에는 리처드 왕은 예루살렘에서 군사를 돌려서 전리품이 넘칠 것 같은 이집트를 점령하고자 하는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또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어떤 거룩한 전쟁의 명분은 치워버리고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만 욕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치 누구와 똑같습니까? 구약시대 사울왕과도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전쟁에서 모든 그 적들을 싹 다 멸절하고 어린아이 할 거 없이 다 멸절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들 갖고 오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갓나가는 것들은 챙겨왔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거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놓고서 그러한 3차 전쟁까지 그러한 이제 이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이 1202년에서 1204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 4차 전쟁은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또 프랑스군 중심으로 군대가 편성되어서 전쟁이 진행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군은 예루살렘 정복이라는 교황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비잔틴 헝가리의 사라라는 도시를 정복하고 동방 비잔틴 제국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1203년에 이제 전쟁 발발하고 1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들은 동로마의 황제를 없애버리고 라틴 공화국의 볼두인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이 결과로 헬라권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이 커졌고 헬라의 문물이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261년 동방제국은 동로마 제국을 탈환하였으며 라틴 제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는 십자군으로서 거룩한 성전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방 교도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당시 십자군은 이집트로 가고 있었죠. 이집트로 가고 있었고 동로마 수도 성벽 밑에서 저울질을 했습니다. 로마로 예루살렘으로 갈까 이집트로 갈까? 왜 저울질을 하죠? 이권 때문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도시 내 파벌들의 협상을 이제 막 서로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도시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시와 제국의 다른 지역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를
약탈하고 점령한 일은 유럽인들이 세계의 부와 권력의 중심지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스스로 원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할 것임을 보여준 케이스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를 그래서 어느 한 유명한 그리스 성직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짐승처럼 행동하였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뭐죠? 결국은 지도층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앞세워서 거룩한 성전을 명분으로 나섰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냥 작은 욕심을 채우고자, 물질적 욕심을 채우고자 전혀 엄한 도시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약탈을 하고 했다는 것이죠.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십자군 전쟁이 1차에서 4차까지 이루어지는 동안에 제대로 된 정말 초창기의 그 거룩한 성전을 끝까지 그 정신을 끝까지 유지한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더 가볼까요? 자, 5차 십자군 전쟁. 5차 십자군 전쟁은 1212년에서 1221년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좀 오래됐죠. 13, 14, 15, 16, 17, 18, 19, 20, 9년 동안이나 무려 전쟁이 됐는데, 자, 프랑스의 목동 스테반과 독일의 소년 니콜라우스가 수천 명의 소년들을 모아서 소년 십자군으로 편성되어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두 죽거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1218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원정대가 이제 출정을 하게 되고 1219년 2월 회교군은 그러니까 이슬람군이죠. 십자군에 이스라엘을 양보할 것을 포함한 평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 회교한테 넘겨라. 네. 그런데 이 펠라기오스 추기경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십자군의 진군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8년간의 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여튼간 한번 이렇게 4차에 걸쳐서 그 초창기의 그 명분을 상실한 채 전쟁을 끌고 가다 보니 십자군들의 어떤 추진력 자체에 대한 동력이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다 이제 소년병들까지 이제 끌어모아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영끌이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러는데, 자, 이제 소년병들까지 끌어모아서 출정을 하게 되지만은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그만큼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어찌나 시대를 관통하는 모든 그 주요 사건들마다 인간의 욕심이 이렇게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십자군 전쟁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즘 뭐 러시아 전쟁, 네, 또 어디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전쟁 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네 마네, 그리고 막 세계 3차 대전이 막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어수선한 202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자들의 기득권들의 그 내면을 보면은 사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싸움이에요. 그죠? 자기네들의 그 영향력을 얼마나 더 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애꿎은 젊은 군인들의 피만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역사는 조금도 발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십자군 전쟁 마무리 6, 7, 8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십자군 전쟁에 대한 총평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